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에 대해서 고 또는 스탑을 통해 솔루션과 해결책을 드리는 프로그램 고스탁 진행의 박재현입니다. 먼저 저희 고스탁에서는요, 오늘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다뤄보며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업종과 섹터 그리고 글로벌 투자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접수를 받아서 실시간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받고 있고요. 또 하단에 팍스 통신망에서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팍스 통신망을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를 인식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서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오늘의 족보 종목과 또 시장 분석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바로 최병곤 대표님입니다. 우리 대표님은요, 25년 증권업계의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경력과 또 노하우를 통해 주식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수익률을 자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와 고스탁 시작할게요. 네, 그럼 2부 시작과 함께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님, 제가 안녕하시냐라는 말씀을 참 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요즘 시장이 참 안 좋습니다. 사실 과거에 이제 리먼 사태 때나 아니면 뭐 그 전에 IMF, 옛날에 IMF까지도 아니면 그 이전에 뭐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이럴 때 보면은 대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전체가 폭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여파에 우리 증시도 같이 폭락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갔었기 때문에 글쎄요. 뭐 표현을 하자면은 어떤 동질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견딜만 했다. 견딜만 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소외되는 기분은 덜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증시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를 치고 또 가상화폐 쪽에는 고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투자하신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특히 뭐 테슬라 쪽에 저가 매수하신 분들은 상당히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 반면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게 올라던 모자를 파네 저점을 자꾸 깨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안녕하시냐라는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할 정도의 상황인데요. 그렇지만은 우리 증시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은 한국 증시는 저평가 상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의견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이 시기를 오히려 주가의 투자 시기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은 지금 너도 나도 다 미국 시장 그리고 미국 장으로 옮겨가자 코인으로 가자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케이스를 보면은 너도 나도 다 투자를 할 때는 거기에는 수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대신에 상황이 어려울 때 이쪽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돈이 됐던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증시도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황 살펴보면요. 간밤의 미증시는 트럼프 대통령 승리 이후에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하며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 증시는 오늘 고금리 강달러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두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오전과 오후 두 번 낙폭을 확대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1.94% 떨어진 2,40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전거래일 대비 2.51% 하락한 71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오늘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삼성전자는 또다시 52주 신저가를 찍으며 3%가량 떨어진 5만 3천 원대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3%가량 빠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반면에 LG엔솔은 어제 이어 오늘도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차와 기아는 오늘 다시 하방 압력을 받으며 코스피 지수 하락을 함께 견인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면요. 오늘 대부분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어제 가주던 알테오젠과 리가캠 바이오는 오늘 쉬어주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도 오늘 파란불로 하락 마감했고요. 전문가님. 네. 네, 아직 미 정권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눈치 보기 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도 네. 또 너무 낙폭을 키웠습니다. 저희가 지수 전략을 앞으로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 지금 상황이 우리 투자자들께서 주식을 금방 시작하신 경우에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주식 네. 투자 경험이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2016년도에 11월 달에 그때 또한 미국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클린턴 후보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후보가 맞붙는 상황이었는데 대부분 클린턴 후보의 당선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트럼프가 의외로 당선이 되면서 시장이 대혼란에 한번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흐름과 지금 상당히 시장이 돌아가는 게 비슷한 구조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과거 차트를 한번 돌려서 보시면은 그때의 흐름과 참조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요 2016년도 요 시기인데요. 2016년도 11월 9일 날이었죠. 그때도.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클린턴 후보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시장 폭락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며칠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이후에 약 한 2, 3주에 걸쳐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었어요. 그 시장이 나오기 전에 우리 증시도 10월 달에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못지않게 그때 당시의 시장도 굉장히 힘든 시점이었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충격이 있은 후에도 시장이 여전히 하락을 좀 더 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포기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하던 시점이 결국은 다시 상승 반전을 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지금과 그때와 상황이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실제 돌아가는 것도 비슷하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전제 하에서 봤을 때는 그때보다 시장 충격이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관계로 단기적인 흐름은 조금 더 약세를 탈 수 있지만은 결국은 시장이 거기에 적응을 하고 투자자들도 적응을 해 나가니까 나중에는 그 하락분을 다시 되메우면서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증시가 지금 현재로서는 약세를 타고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은 요 하락 부분이 지나가고 제가 예상하기에는 아마 이 전 저점 라인 수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를 터치하고 난 다음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엔 다시 재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무조건 팔아치우고 무조건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자 아니면 코인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장에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선열이 낭자할 때가 매수할 때고 크게 화기에 웃음꽃이 필 때가 매도할 때라는 그런 시장 격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 역발상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은 지금은 오히려 주식을 팔기보다는 차라리 반전을 기다리는 형태로 대응을 가시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좀 길게 보시고 저점에서 조금씩 과도하게 하락을 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 미 대선을 비교해 주시면서 우리 시장 나중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지수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인 지수 대응 전략이나 또 투자 전략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잘 세워봤고요. 이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다뤄보는 오늘의 증시 키워드 시간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키워드들을 골라서 투자 전략과 또 광종목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증시 키워드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네, 먼저 비트코인 최고가 행진, 그리고 삼성전자 신저가 경신, 클로벌 로봇계, 그리고 하나오션 또 이렇게 4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당선 이후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키워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비트코인이 연달아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현재는 뭐 89,000달러까지 돌파를 했죠. 이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에도 지금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관련주론 뭐 우리기술투자와 컨투스 홀딩스도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주며 마감을 했는데 전문가님, 이 키워드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저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는 고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부분이 사실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동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주가가 연속으로 너무 과도하게 오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거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지금의 이 가상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금방 꺾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 세계의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결론적으로 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느슨해지거나 아니면은 또 지원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투자 심리가 금방은 안 꺾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제 시각이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그 가상자산하고 관련된 주식들의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추격 매수 아니면은 가상자산에 대한 추격 매수보다는 약간의 조정을 좀 기다려서 저점 매수를 시도하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일단은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은 고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트코인 최고가 행진 고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가상자산 관련주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매수하는 거를 바라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저희가 좀 바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 광종목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뭐 종목 쪽에서 지금 이미 좀 상승이 많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대응 가신다라면은 우선 한 2가지 정도를 한번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지금 역시 시장에서 가장 최선호가 되는 게 우리기술 투자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갭 상승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15%나 갭 상승해서 장 마감에는 시초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제 음봉이 결국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의 추세는 굉장히 강력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은 신고가를 갱신한 상태고, 최고 고점이 역시 12,000원 정도, 그 2021년에 그렇게 한번 형성이 됐었는데 여기를 돌파하려는 시도도 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상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높고 분위기가 계속 타진다면은 결국 돌파를 한번 시도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갭 상승을 강하게 하고 돌파를 너무 무리하게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을 거칠 때 차라리 투자 타이밍을 한번 가시는 게 좋겠고요. 과거 이제 앞에서도 이런 식의 진행이 한번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때도 역시 갭 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타났다가 조정을 거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왔던 적이 있었고, 뭐 과거에 2021년도도 역시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좀 거쳤다가 다시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의 진행이 나왔는데
이번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정 이후에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좀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가상자산이 우리가 코인 쪽이나 이런 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STO, 토큰 상품도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으로는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유명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가상자산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이제 코인의 상승보다는 이제 STO 관련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역시 이제 뭐 그밖에 부동산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상화폐 형식으로 자산을 만들어서 그걸 판매하는 상품이 이제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장 이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드렸던 우리 기술 투자보다는 가격대가 훨씬 더 바닥권에 있어요. 그래서 가상자산에 좀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관련주에 좀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오는 종목은 부담스럽다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으로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만합니다. 이 종목도 지난 수요일 날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조정 타이밍에서 저가 매수를 시도하신다면은 그 또한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최고가 행진 고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그에 따른 광종목은 우리기술투자와 또 STO 관련주죠.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렇게 두 가지 광종목 내주셨습니다. 정확한 매도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골라볼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해양조선 관련주죠. 하나오션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키워드는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우리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선 협력 요청 소식을 했죠. 그래서 지난 8월 수주에 이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수주를 추가로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 이 하나오션은 우리 국내 조선 관련주로 최초로 미국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전문가님 이 키워드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이 키워드에 대해서 저는 고를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가장 곽강을 받고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업종인데요. 네. 조선업의 슈퍼 사이클은 예전부터 이미 많이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업종 자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의 상승은 심리적인 요소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오션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미 해군의 MRO에 대해서 선정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MRO가 뭐냐면은 유지 보수 정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함들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정비하는 데 대한 그런 업체를 한국 업체에서 선정을 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거는 상당히 큰 의미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수익성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고 사실 군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전략 자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것은 향후에 이 회사가 어떤 미국의 방위 산업 이쪽으로도 파고 들어갈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봐요. 저는 단언컨대 재작년 최근 2, 3년 사이에 가장 큰 성장을 이룬 기업 중에 하나가 하나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특히 하나가 어디서 성장을 많이 했냐면은 방산 분야에서는 사실 하나를 따라갈 기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국내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요. 사실 하나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밑에 하나 디펜스가 있습니다. 이 하나 디펜스가 예전에 K9 자주포하고 그다음에 천물 로켓 시스템, 그다음에 또 레드백 전투 장갑차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런칭을 했고 또 굉장히 많은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한국 화약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산 분야에 대해서 점점 더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런칭이 되면서 기업이 점점 외형이 커지는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항공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데 유일하게 빠져있는 군수 분야가 조선, 즉 해군 분야였거든요. 해상 분야였는데
그 꿈을 이룩하기 위해서 잠수함 기술을 갖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적극적으로 인수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수익성보다는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방산 분야에 대한 기술, 그다음에 경험 이런 것들을 인수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성공적으로 그것이 이어지면서 잠수함에 대한 수출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그 미 군함에 대한 MRO 이런 유지 보수에 대한 업 부분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한화 같은 경우는 명실상부하게 미국의 보잉사나 아니면은 더글라스, 맥도날드 더글라스처럼 이런 방산 거대 기업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리고 하나오션은 그 첫 발을 지금 내디딘 거라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 이 기업이 중장기적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주가가 몇 년간에 걸쳐서 주가가 거의 한 8배 이 정도의 외형 성장을 이뤘습니다. 주가 자체도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사실 이 종목을 지금 사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기업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방산 분야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주가가 좀 덜 오른 종목 이런 걸 찾는다면은 저는 하나오션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오션에 대한 MRO 그다음에 MRO 수주, 그다음에 조선 분야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단연컨대 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오션 고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조선 관련주들 그 중에서도 해상과 방산 분야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이 하나오션 키워드에 따른 우리 광종목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종목은 그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오션도 역시 가장 큰 탑픽 종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하나엔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 대형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전문 업체가 필요한데 하나는 그 발판을 차근차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박 엔진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장갑차나 전차에 들어가는 엔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역시 성장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뭐 주가는 지금 계속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저항을 좀 받았습니다만은 눌림목을 거치고 다시 오름세를 탄다면은 앞으로도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다라고 봐요. 결국은 이제 그런 돌파를 할 만한 계기가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부터 조선하고의 협력을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해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은 뭐 기존의 상업적인 조선 분야의 수주도 있겠지만은 방산 분야에 대한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이 커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런 기업들의 성장은 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픽 종목 중에 하나는 한화엔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종목이 현대힘스라는 주식입니다. 이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지금은 현대 소속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다시 매입을 하려고 그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중공업 분야의 그 현대힘스는 조선 기자재, 그다음에 또 선박의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주가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내렸지만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소식과 동시에 주가가 연속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매수가 한참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종목도 굉장히 좋은 주식인데 우리나라 증시는 기업의 내용과는 너무 상관없이 매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주가가 하락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힘스도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갑자기 급등세를 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조선 기자재 관련주나 그다음에 유지 보수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힘스도 탑픽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한화오션 고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그에 따른 광종목, 한화엔진과 현대힘스 두 종목이나 내주셨는데요. 정확한 매도 타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매도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서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오늘 전문가님이 방송 끝나고 바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시 키워드 비트코인과 또 하나오션 총 2가지 뽑아서 그에 따른 광종목과 또 투자 전략까지 잘 세워봤습니다. 더 정확한 매도 타점과 또 앞으로의 시장 분석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3부 종목 상담과 또 족보 종목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3부는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접수를 받아서 상담을 진행하겠고요. 또 곧바로 이어서 족보 종목까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면요. 하단에 나가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인데요. DS 단석 그리고 매수가는 109,32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중은 15%라고 하시네요. 이 종목 지금 친환경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죠. 10월 말부터 지금 급등하다가 오늘 또 5%가량 조정을 받았는데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DS 단석이 상장할 때쯤에는 사실 신규 상장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가보다도 훨씬 높게 형성되는 경우도 많았고 또 그만큼 시장에 관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종목도 상당히 좋은 주식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격대가 너무 높았던 건지 아니면 시장에 관심이 없었던 건지 결국 이 종목 40만 원에 출발해가지고 주가가 계속 장기간 1년 가까이 내리면서 거의 6만 원대까지 떨어졌었어요. 사실 회사는 괜찮은데 너무 이런 식으로 가격이 막 떨어지니까 투자자분들께서 종목에 대해서 포기를 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종목이 대규모 수주를 했죠. 대규모 수주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때 급등세를 타면서 상한가를 쳤는데 그 뒤에 주가가 좀 조정 거치다가 바로 후속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후속 매수가 빨리 들어오는 거는요. 매수에 대한 어떤 적극성이나 아니면은 종목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중간중간에 매수세가 계속 개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상한가를 여기서 쳤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조정을 거쳤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30분 봉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시면 바로 갭상승하면서 상승도 전환이 됐고 이때 당시에 시장이 굉장히 하락이 강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장중에 반전을 하고 유지가 되다가 장 마감에 또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시장이 하락하는데 또 종목은 아침에 하락 출발해서 또 주가가 올라가죠. 다른 종목 다 빠지는데 이 종목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매수세가 개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역시 갭 상승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후속 매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사실 요즘요 증시에 종목들 매수 한번 들어오면은 그날로 끝이에요. 그 다음 날 조정받고 저점 매수 시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언제 매수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계속 내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후속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시장 여건이 그만큼 어렵긴 하지만은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미래 성장성을 보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께서 지금 10만 원 좀 넘게 주식을 사셨는데 일반적인 주식이라면은 너무 높게 샀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대규모 수주를 통해서 성장을 기대하면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고 또 저도 방송 이외에서도 한번 투자를 해봤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보유를 권해드립니다.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나셨기 때문에 보유를 권해드리는데 다만 단기간에 주가가 뭐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한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좀 들고 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일부 가지고 계신 부분을 좀 쪼개실 수 있다면은 일부는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수량을 나중에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저점 재매수해서 끌고 가시는 형태 이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유인데 일부는 매도했다가 나중에 수익 실현 이후에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이런 방식을 좀 권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DS 단석 현재 보유하고 계시다가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진단은 홀딩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다음 상담 들어왔네요. 똑같이 문자 상담 들어왔는데요. 종목명은 YG 엔터테인먼트고요. 매수가는 41,470원이고요. 비중은 5%라고 합니다. 이 종목 최근 상승세에서 매수를 하고 현재 수익 중이긴 한데 앞으로 계속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종목 9월 초부터 계속 오르고 있긴 합니다.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제일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많이 오르면 아예 앞에서 봤던 DS 단석처럼 그렇게 연속 급등을 해서 해서 수익 실현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은 일부를 팔고 다시 사면 되거든요. 아니면은 뭐 수익 실현을 그냥 해버려도 되고 또 아니면 강하니까 그냥 보유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선택지가 많은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분명히 보기에는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는데 그 오르는 폭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오르는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지금 보시면은 2달 이상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왕창 한번 올라버렸으면 좋겠는데 오르는 게 오늘도 1%, 내일도 1%, 그러다 내리면 또 1% 내리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답답하게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차트의 모양새는 굉장히 좋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배열 상태의 장기 하락에서 추세가 전환되면서 뭐 소위 말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면서 정배열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야, 이 종목이 조금씩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올라오긴 했지만은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야, 이제는 이 종목이 한번 눌림목을 거쳤다가 왕창 날아갈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가 쉬워요. 근데요, 실제로 시장에서 보면은 잘 올라가는 종목은 저렇게 찔끔찔끔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 번에 왕창 올라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쭉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큰 수익을 준단 말이죠. 그럼 이런 종목은 어떠냐? 뭐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남들이 다 하락하는 하락장에서 많이도 아니고 조금씩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매수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한번 왕창 띄워주면서 쭉 뽑아주면 다행인데 그렇게 되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올랐던 것 때문에 피로감 때문에 내리기 시작하면요. 그때 또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이게 오를 때는 조금씩 올랐는데 내릴 때는 또 한 번에 쑥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은요. 바닥에서부터 꽤 올랐고 그 기간도 꽤 길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세 전환이 되는 것 같아도 무리하지 마시고
일부나 아니면 전부를 우선은 매도를 한번 하셨다가 앞서 지금 여기 차트에 보여드렸죠. 이렇게 좀 강력한 상승 흐름, 양봉이나 이런 게 나오면서 전환을 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다시 재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가격이 조정을 받아서 좀 더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도해서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은 매도 후 저점 매수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아드리고 싶네요. 네, YG 엔터테인먼트 이 종목 스톱이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일단은 전체 매도한 후에 다시 저점 매수를 노려보자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면요. 하단에 나가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현재 고민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종목명은 휴림 로봇이고요. 매수가는 1,520원에 그리고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이 종목 지금 로봇 산업이 전망이 좋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하락세가 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지금 8월부터 박스권 중이다가 오늘 한 5%가량 떨어졌는데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휴림 로봇은 지난주에도 아마 제가 상담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로봇 산업은 분명히 돈이 된다. 금리가 지금 현재 인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 가치를 보고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투자를 하는 거는 이제 수익성을 노리고 투자하는 거는 반도체 이런 것이고 반도체 같은 거는 금리 상승기에 좀 분위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자금을 싼 값에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투자 성과가 안 나와도 크게 터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쪽에 매수가 많이 몰리는데 그런 게 대표적으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라든지 이런 미래지향적인 산업 있잖아요. AI라든지 이런 거. 이런 쪽에 돈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 시기니까 로봇 관련주 투자 괜찮다. 한번 적극적으로 노려보셔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휴림 로봇은 아쉽게도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성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다지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잘 못 오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 이 종목보다는 조금 더 강한 종목들, 좀 더 매수가 잘 몰리는 종목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로봇 관련주가 아침에 오전에 상승이 좀 강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뭔가 반응 속도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어떤 종목이 매수가 잘 들어오는지 확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종목 쪽으로 좀 상승이 나올 때 좀 교체 매매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종목도 오늘 아침에 잠깐 오르긴 했지만은 고작 2% 정도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직은 이쪽에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로봇주가 막 날아가는데 나는 이 종목을 투자해놨는데 로봇주 중에서는 잘 못 오르더라. 이러면은 좀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좀 상승이 강해질 때 그런 상승이 강한 날 매도를 해서 조금 더 강한 로봇 관련주나 좀 안정적인 로봇 관련주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휴림 로봇 홀딩이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이 종목보다는 조금 더 잘 가는 종목, 로봇 관련주에서도 많으니까 좀 다른 종목으로 돌려보자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한 번 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하단에 나가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현재 고민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종목명은 테스고요. 매수가는 17,000원에 비중은 50%라고 합니다. 이 종목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조금 비중이 많으신 분이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테스 종목도 종목은 좋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증시가 아시다시피 뭔가 이슈가 없거나 매수가 안 들어오면은 종목이 계속 신저가를 갱신하고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테스 종목도 종목 내용은 참 좋아요. 그리고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리막을 너무 오래 타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 썩 좋지 않은 상태예요.
사실 이 종목을 매수하신 가격대를 봤을 때는 예전에 고가의 분위기가 좋을 때 사신 게 아니라 최근에 바닥권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제 생각에는요, 주가를 바닥을 예측하고 매수하는 방식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삼성전자 같은 그런 바닥을 예측하고 매수하는 종목들까지도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크게 폭락하는 코로나 시점 때,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지금 많이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나중에 오를 거야라고 생각해서 저점 매수를 막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먹혔습니다. 왜? 시장 전체가 완전히 박살이 났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저점 매수가 먹히고 그 상황에서 또 급등을 해가지고 그때 유행했던 얘기가 동학개미 그리고 주린이라는 얘기가 유행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바이오 종목 중에 대형주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삼성바이오 이런 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점을 갱신하거나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조선주나 이런 것도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 같은 거는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장 전체가 폭락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좋을 거야 해서 예측해서 매수했을 때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테스도 전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목은 좋지만은 매수가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종목 이제는 반전하겠지라고 추정해서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저점을 또 깨버렸습니다. 아쉽게도 이런 상태에서는 주가가 금세 반전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등이 잠시라도 좀 나올 때 비중을 좀 축소해 주셨다가 나중에 바닥을 짚고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타이밍을 노려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단기 대응을 하시든 중기 대응을 하시든 어떤 대응을 하든 간에 예측해서 내가 봤을 때 여기는 저점이야. 이렇게 판단해서 대응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는 시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내가 저가라고 생각해도 시장 자체가 저가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매도가 계속 나와버리면 무너져 버리는 것과 똑같은 논리거든요. 대신에 반대로 나는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에서는 아직 더 오를 수 있어 하고 매수가 막 들어와 버리면은 그 종목은 더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순응하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일단은 저점을 깨버렸으니까 이 경우에는 내가 이 시세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지만은 순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축소시키고 매수를 하실 때는 강한 매수세가 바닥에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래량이 증가할 때 그때 투자를 좀 해보시는 형태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테스 다운이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이 종목 지금 수급 부족으로 앞으로 더 하방이 열려 있으니까 다른 종목으로 한번 매수해보는 걸로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상담 부족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올려주시면요. 우리 전문가님이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오늘의 히든카드 족보 종목을 드리던 시간입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우리 전문가님이 직접 엄선한 히든 종목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네. 어떤 족보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제가 게임주 쪽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게임주가 사실 그동안 장기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게임 말고 인터넷 쪽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굉장히 힘든 구간, 긴 터널을 건너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어찌된 건지 아니면 최근에는 어찌된 건지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 분위기 좋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네이버도 상승이 강했죠. 네이버도 오늘 상승이 좀 세게 나오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도 추세가 이렇게 장기 하락을 하다가 지금 추세 전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도 이제 밀집을 한 상태에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이제 조금씩 전환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장기 흐름에서 벗어날 때는 상승이 좀 나오게 돼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그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임주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바닥을 턴하는 모습이 조금씩 보입니다. 뭐 이런 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역시 중국 쪽의 움직임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 중국의 당국이 파노라고 합니다. 이제 게임 허가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파노의 발급이 늘어나고 또 게임에 대해서 규제를 좀 풀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게임사들도 중국 시장을 좀 확장을 하면서 수익성이 증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여타 게임주들을 조금 돌려봐도 역시 좀 비슷한 면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NC소프트 그중에 특히 많이 보이고 있고, 특히 오늘 네이버 같은 종목도 변화를 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런 게임주 중에서 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그동안 2분기까지는 매출은 좋았는데 적자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3분기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했어요. 신작 게임이 수익을 내기 시작하고 또 다른 해외 시장도 개척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승 추세를 좀 전환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 게임사 같은 경우는 단순 게임뿐만이 아니라 그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쪽에 비트코인도 뭐 고점을 넘어가고 있고 가상화폐 쪽에 관심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상화폐 관련 주기도 해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 추세가 약세를 탔다가 최근에 한 2, 3개월 사이에 바닥을 서서히 탈출하면서 최근 며칠에는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 편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종목에 대한 이름은 제가 그 공부방에다가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 와서 보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족보 종목 게임 관련주라고 합니다. 이 종목 지금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하고요. 또 요즘 자산 관련해서 요즘 엄청나게 트럼프 트레이딩이랑 해서 오르고 있죠. 이 가상자산의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수혜주라고 합니다. 또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저점 매수에서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이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검색창 고스닥이라고 검색해 주시면요. 오늘의 족보 종목명과 또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또 네. 저희 방송에서 제시를 해주셨던 지금 상승률 다른 게 있다고 하는데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떤 종목이 있죠? 네, 아까 제가 종목 네. 상담했던 DS 단석인데요. 이 DS 단석은 제가 종목 상담할 때도 굉장히 좋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도 그 부분 때문에 8일 날 과감하게 공략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거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지금 이런 종목들을 좀 공격적으로 공략을 해야지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또 다음 주에도 또 소개를 드릴 거니까요. 뭐 방으로 오셔가지고 좀 천천히 들어보시면은 이 종목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새로운 추천주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시해 주셨던 DS 단석 지금 현재 33%나 수익률 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 아직 다 청산도 안 했다고 하니까요. 이런 두 자릿수 상승률 나도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 주시면요. 오늘의 족보 종목명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요. 또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점도 너무 중요하겠죠.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 시황 관련해서 시장 분석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카메라를 켜서 인식하시면요.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족보 종목 관련해서 게임 관련주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시장 너무 어려운 시장에서 테마 관련주들 조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테마 관련주들 나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통신망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하고 명확한 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